어떤 점의 위치를 시각 t에 따라 시각 t가 변하면서 위치가 변하면 위치를 t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우리가 표현 방법이 s, 소문자 s요. 스몰 st라고 쓰던가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뭐 xt, x좌표가 t에 따라 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x 이렇게 줄 수도 있고 ft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문제 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위치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표현되는 걸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편이야. F를 쓰기도 하지만 자 근데 우리가 위치가 변해요. 위치가 변할 때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를 표현하는 게 속도였던 거죠. 속도는 따라하세요. 위치의 순간 변화율. 정확히는 시각 t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서 특정 시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위치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위치 함수와 속도 함수는 도함수의 관계다.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고요. 자, 속도는 그래서 뭐 S'T 이렇게 쓰기도 하고 주로 쓰는 표현은 이제 VT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X'T 뭐 X', 뭐 땡땡땡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위치를 미분한 표현이다. 이거는 속도 이름을 그대로 쓴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속도가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가속도라는 개념으로 배웠었죠. 뭐예요? 가속도. 가속도는 이제 AT를 쓰거나 아니면 뭐 X'T를 쓰거나 뭐 V'T를 쓰거나 뭐 지금 아니에요.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가 원함수와 도함수,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를 우리가 배우는 거고 이제 접근 파트에서는 얘를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를 구할 수 있다. 가속도를 접근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정 미접근으로 넘어가면 얘네 세세 관계를 한 번에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수초에서는 얘네들의 관계를 다루거나 얘네들의 관계를 다루거나 아니면 여기서 미분, 여기서 적분해서 다루거나 이렇게 정도가 있다 생각하면 되고 일단 미분 내용만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얘네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냐면 속도의 크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속도의 크기는 왜 필요하냐? 어떤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어? 수평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 움직이는 거랑 왼쪽으로 10m/s 움직이는 건 다른 운동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자, 그래서 얘 어떻게 운동하고 있어? 얘 속도가 10m/s야 하면 표현이 부족해. 어느 방향으로 10m/s인지 표현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향을 먼저 정해줘요. 오른쪽을 보통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는데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도 상관없지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속도에 부호가 붙어서 플러스 10m/s, 마이너스 10m/s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방향은 상관없고 얼마나 빠른데 라고 물어볼 때 이 속도의 방향을 제외한 남은 부분을 따라서 속도의 크기, 얘를 속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서 방향을 부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방향을 빼고 보면 되니까 절대값 속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1차원 운동에서는 직선 운동에서는 이 정도로만 너네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뭐 절대값 VT 뭐 절대값 XT, X'T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 어쨌든 속도에 뭐를 씌우면 속력이 된다.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된다 정도로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미적분을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기하를 배우고 미적분을 배운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운동 방향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운동 방향. 어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는 얘는 속도의 부호랑 같은 의미예요. 속도의 부호. 그럼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양수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음수다. 운동 방향이 변했다. 속도의 부호가 변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두 번 변했다.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뿔과 뿔 이런 식으로 두 번 변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다음 변화율 세모의 변화율에 대한 내용. 여기에 세모 자리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따라하세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 세 가지 변화율을 다르게 되는데 다루는 방법이 다 똑같아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나눠주면 되고요. 자, 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길이가 변하는데요. 길이의 t는 3에서의 변화율을 구해라. 자, 변화율은 크게 두 가지 변화율을 배웠어요. 무슨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아무 변화율인지 어떤 변화율을 설명을 안 하면 보통 이거는 순간이라는 말을 생략한 거예요. 평균이라는 말을 생략하지 않아요. 근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그냥 변화율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변화율 물어보면 무슨 변화율을 말하는 거다?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1번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요. t에 대한 함수로. 자, 예를 들면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길이를 내가 LT라는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런 다음 L의 t가 3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따라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럼 따라서 L 프라임 몇 구해라? 3 구해라 하니까 표현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미분계수 그냥 구해주면 되거든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함수로 표현하는 게 좀 힘들어요.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하면 나머지 그냥 미분계수만 구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있는 그 도형의 성질들을 잘 이용을 하고 부피 공식, 뭐 넓이 공식 이런 걸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파트 마지막 내용 속도가 속도와 변화율은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야 되나? 물체를 위로 던졌다가 아래로 떨어졌대? 위쪽 방향을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본다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어요. 그럼 따라서 속도의 도가 변했다. 플러스 방향을 가고 있을 때는 속도의 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의 도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럼 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속도가 몇이었을까? 우리가 0지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거는 너네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만약에 위치의 순간 변화율 하면은 특정 시점에서 속도를 말하는 거고, 위치의 평균 변화율 하면 그걸 줄여서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평균 속도 구해라 그러면 위치의 평균 변화율 구해라로 바꿔서 정의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자, 이거 하나씩 문제를 한번 봅시다. 유형 11번이 이제 기본 유형인 것 같은데 유형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저렇게 주어진대요.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속도가 0일 때라고 했어. 가속도가 0일 때니까 이거는 특정 시각, 특정 시점을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계산을 하면 T가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세모를 구하면 돼요. 그때 뭐 세모일 때의 위치니까 저기 T에다가 세모를 대입하면 그때 위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구해라. 그럼 얘는 이제 X 프라임 이렇게 미분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를 미분했으니까 이건 무슨 함수가 되는 거고 속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t 2승을 6t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더블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더블 프라임.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는 미적분에서 배우게 되는 거야. 계정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일단 그냥 씁시다. 는 한 번 더 배우면 마이너스 2t 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몇일 때를 찾으라 그랬죠? 0일 때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아 t가 몇일 때구나. 3. 그럼 이제 이 표현 자체가 t는 3일 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t는 3일 때의 위치는 40일 때가 되는 거지. 그러면 3일 때의 위치 하면은 저 x를 구하면 되겠죠. t에 몇 대입해서 t의 3일 때의 x를 구하면 되겠죠. 3 대입하면 k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40이다 하니까 k가 결정되겠네. 그래서 얘는 뭐뭐일 때 하면은 그게 특정 시점을 말하는 거다. t의 값, 특정 t의 값을 구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게 필기할 게 따로 없고요. 자, 그 다음 유형은 속도가 하나 있는데 보십니까? 자, 원점 5를 출발하여 이번에 따라하세요. 처음 위치. 이게 주로 이제 적분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데 얘가 0초일 때 위치가 0이다라는 뜻이 돼서 xt로 줬죠. 그럼 얘는 x 몇이다? 0이 0이다. 0초일 때의 위치가 0이다 라는 의미로 적분 쪽에서는 적분 상수랑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니까 이런 거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어. 자, 어쨌든
x축으로 움직이는 전피의 t축의 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위치 함수를 준다면 판단을 하래. 1초, 출발한 지 1초 후니까 x 몇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돼? x1. 3초 후 위치는 뭐라고 말해주면 돼요? x3. 같은지는 대입해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대입해서 확인. 그 다음에 출발할 때의 속도래요. 출발할 때니까 t가 몇일 때로 이제 바꿔버리면 돼, 이 문장을. t가 몇일 때인 거야? t가 0일 때의 뭐를 구해보래요? 속도. 그럼 쟤를 뭐 한다? 미분하고 몇 대 2? 0 대 2이니까 1차원 계수랑 똑같은 말이겠지? 1차원 계수. 몇이다? 7이다. 맞네요. 부호도 잘 체크해 주셔야 돼. 속 몇이다 하면은 절대값 씌워서 쓰면 되고, 속 도다 하면은 1차원 계수. 뿔마 그대로 살려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초의 p의 가속도는 0이다 하니까 가속도는 얘를 몇 번 미분하면 되는 거야, 위치를? 2번 미분한 다음 몇일 때? t가 4일 때 몇 되는지 확인, 0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이랑 뭐랑 동치라 그랬지? 속도의 부호가 몇 번 바뀌냐, 3번 바뀌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로 해석하면 이게 원함수라고 치면은 얘를 미분한 도함수가 속도지? 도함수의 무슨 변화? 부호 변화가 몇 번 있냐? 3번이니까 미분하고 부호 변화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고요. 익숙해지면 뭐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13번의 마지막 문제를 볼까? 자, 방향이래요. 따라서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은 뭐랑 동치라고요? 속도의 부호.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반대네. 그럼 속도의 뭐가 반대다? 부호가 반대다. 이게 두 점 PQ가 있는데 각각의 위치를 따로따로 FG라고 줬대요. 그럼 속도의 부호니까 일단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해야겠지. F'T가 P의 속도, G'T는 누구의 속도? Q의 속도. 방향이 반대다. 얘네들의 F'G''의 뭐가 반대다? 부호가 반대다. 그 뿔과 맞뿔 하나로 합쳤을 때 우리가 뭐 했을 때 어떻다?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하면 이거는 F'T랑 G'T를 곱한 게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를 찾으면 그 t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이거 F'T가 몇 차 함수? 미분했으니까 1차. G' 몇 차 함수? 1차. 몇 차 함수? 2차. 2차 부등식이니까 수학 상 내용이 되겠죠? 2차 부등식 실수 안 하고 풀어주면 되겠지? 이것만 쓰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한 3월달? 3월? 아니지 9월달까지 이쪽 적분을 끝냈었나? 8월까지 끝냈나? 시간이 좀 지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코스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위로 던진 물체인데요. 그냥 이건 축만 수직선, 삼성선지 그냥 이렇게 움직이던 게 얘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똑같아. 위로 뿔, 일단 위쪽으로 뿔, 아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는 똑같진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위쪽이 플러스다. 자, 얘는 마지막 문제만 한번 보면 되려나? 아니, 눈으로 좀 특별한 게 있는지? 이거 좋다.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3초다 물어봤어요. 최고 높이면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내려오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멈췄을 때가 최고 높이 있겠죠? 누가 몇일 때를 찾으면 최고점이 나올까? 속도가 0일 때 찾으면 되겠죠? 미분한 게 몇이다? 0이다? 뭐 t값이 나올 거고. 아니면 얘 2차 함수 축이 몇이에요? 5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몇 t? 6t니까 t가 몇일 때가? 3일 때가 최고점이 이렇게 3초일 때가 꼭대기에 있었나 보지. 그래서 3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고 높이는 몇 초일 때 위치를 보면 될까? 최고 높이가 아까 몇 초일 때 됐어? 3초. 그러면 최고점의 높이는 그러면 몇 초일 때 높이? 3초일 높이가 3대1면 최고점 높이가 나오겠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올라가는 거리랑 내려가는 거리 이렇게 되는데 주의할 게 지면으로부터 어디서 출발했다고 했니? 40m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여기 떨어졌을 때까지 구하는 거니까 이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고 처음 높이를 구하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왔다 하면은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건 직접 너네가 판단을 하면 돼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뭐 딱히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 그냥 말장난에 안 넘어가게 실수만 안 넣으면 되고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의 속도는 하고 물어봤잖아. 그럼 일단 뭘 구해야 되느냐? 지면에 언제 떨어지는지, 지면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t값을 구해야 돼. 그럼 그때의 속도, t값 대입해서 속도 구하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 친구가 얘네 둘이 평가원 기출을 해서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기출인지 아니면 기출 변형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얘는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평평한 바닥에 30도 각도로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요. 그 경사면의 끝점에 수직으로 위로 올려서 공을 올려놨대. 공을 떨어뜨린대요. 자유낙하 시킬 때 얘가 경사면과 언제 충돌하느냐를 물어봤는데 이게 애매해. 왜냐면 경사면의 이 각도에 따라서 경사면에 처음 닿을 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사면에 처음 닿을 때가 이렇게 딱 될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데 확실한 건 경사면과 닿는다 따라서 경사면에 접한다. 요 해석을 해서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만 알면 돼. 그걸 할 수 있으면 되게 쉽고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 여기 접한다니까 뭐 대충 그려볼게. 접하게 그렸어요. 그럼 원과 직선이 접할 때니까 어디에서 어디에 뭐 해야 돼요? 중심에서 무슨 선에 접선에 뭐를 내려라. 선에 발을 2개 표시하라 그랬어. 따라 수직, 반지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30도, 90도, 요만큼 몇 도? 60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요 삼각형을 관찰을 하면 우리가 딱 접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 그러면 공의 속도를 알려면은 t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높이를 알면 속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높이를 구해서 이제 시각 t를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여기 루트 3, 여기는 몇인 거야? 밑변이? 60도 직각 루트 3이니까 밑변 몇이고요? 예, 뒷변은 몇이에요? 2니까 따라하세요. 충돌하는 순간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 이제 조건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꿔주면 높이가 몇일 때? 2일 때로 바꿔버리면 돼요. 높이가 2일 때랑 똑같은 말이네요. 표준 동치야. 그럼 얘도 한 번 더 바꿔주면 되겠죠? 높이가 2일 때 는 몇? 는 2.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t가 몇일 때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t가 몇일 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세모 1대의 속도니까 미분한 다음 세모 대입해주면 그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 순간 뭐뭐 할 때 다 t값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이거 빠르게 계산하는 거할게. 위치가 2일 때니까 46.1 마이너스 4.9 t제곱은 2. 그럼 넘기면 4.9 t제곱은 2를 떼면 44. 무슨 1이랑? 7로 나눠지네요. 10 곱해서 이거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7로 나누면 이게 7, 7은 49잖아요. 7로 나누면 7, 6, 42, 21, 7 이렇게 되고요. 이 7로 나누면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T에 뭐야 이거? 7분의 67이라고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일을 계산이 왜 이렇지? 뭐 실수했나? 반지름 루트 3 맞고요. 여기 46.1.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H'T 속도 그래프 구해보면 상상 없어지고 마이너스 9.8T 이렇게 되겠죠? 루트 씌운 다음에 여기가 대입 중간식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고요? 루트가 안 나오네? 뭐 실수했나? 한번 볼까? 반지름 루트 3 30도 60도 1 빗변 2 저거 67이 아니고 63이 아니에요? 8분 이거 60 76 42 73 73 21 그럼 몇이네 약분하면은 뭐 이렇게 되네요. t가 몇일 때? 3일 때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이제
3일 때니까 3 대입하면 나오겠죠? 30분, 30보다 조금 크네. 마이너스 29.4?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경사면과 충돌한 요것만 써볼까요? 경사면과 충돌, 얘는 충돌 여기 접할 때 경사면과 처음 충돌하는 경사면과 처음으로 접하는 이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때의 높이를 구하고 그 높이 때 시각 t를 구하고 그 t를 구해서 속도를 구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이 정도로만 하면 너네가 나머지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상황은 방금 말한 접하는 상황 찾는 거 밖에 없어요. 자, 15번 이동거리라고 하는데요. 자, 제동이 걸리는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 있어요. 움직인 거리에 대한 거리 함수야, 거리 함수. 근데 목적지에 정확히 정차하려면 A미터 시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돼. 제동이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제동을 걸어야 된다. A값 구해라. 그럼 따라서 이동거리가 A. 그럼 딱 목적지에 멈추는 거죠. 그러면 는 A 한 다음에 뭐야? 이게 숫자로 나온다고요? 멈춰야 된다니까 속도가 M일 찾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한번 보여줄게. 일단 목적지로부터 A미터 지점에 정차해야 되는 거죠. 목적지에다 정차해야 되니까 멈췄다 그럼 누가 몇이다? 속도가 0이다. 그럼 여기 옆에다가 이제 x'은 30-1t 이렇게 되니까 정차하는 건 t가 몇일 때? 5일 때 그때까지 움직인 총 거리가 목적지까지 거리 얼만큼이어야 된다? A여야 된다. x가 이제 xt잖아요. x 5를 계산하면 150, 75는 75야. 4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해만 하면 뭐 어려울 내용은 없고요. 생성하지만 않으면 다 쉬운 하겠죠. 접근 쪽에서의 속도가 좀 많이 없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이래요. 이거는 터프가 없으니까 마지막 거 하나 볼게요. 나머지 까다로운 거 있으면 질문으로 가줄게. 985번 수직선을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 위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처음 위치는 모르겠는데 0이랑 3, 4예요. 한 1.5 느낌이네. 거기서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가 원점까지는 못 가고 다시 원점에서 멀어져 3까지 멀어졌다가 원점에 도달했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원점에 도달했다가 플러스 갔다. 실제 이거는 이제 실제 이동은 저거랑 조금 다른 거죠. 원점 그리고 여기다 3, 4 이렇게 있다면 실제 이동은 이렇게 왔다는 건 이제 저기 높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0까지는 못 가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3까지 갔다가는 이제 여기서 3까지 얘를 이동했다가 그런 다음 이제 거기서 마 4까지 쭉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갔으면 쭉 이동해 이렇게 움직인 거를 시각 t에 따라 위치를 점을 찍어서 나타낸 거고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야. 이렇게 움직인 걸 표현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한번 조건 해석을 해봅시다. C일 때와 E일 때의 운동 방향 뭐랑 동치라 그랬죠? 속도의 부호가 반대냐? 그러면 이 위치 그래프지. 속도는 위치에 무슨 함수라 그랬죠? 도함수. C일 때 도함수 값. 그 프라임 값, 도함수 값이 그냥 미분 개수로 말하는 거야. 기하학적인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보라는 거죠. 얘 접선의 기울기 하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F'C가 되니까 그때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E일 때는 이 기울기를 보면 되는데 기울기의 부호가 둘이 어때요? 다르죠? 반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0부터 2까지 운동 방향을 도로 바꾼다. 누구의 부호가 도로 바뀌냐? 속도의 부호.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는 원함수의 증감. 얘 증감이 도로 바뀌냐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뭐 하다가? 뭐 하다가? 뭐 했다? 그러면 증감이 몇 번 변했어요? 3번 변했죠? 그럼 속도의 부호도 몇 번 변했을 것이다? 3번. 운동방에 3번 바뀌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이것도 그럼 써볼까?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 그리고 위치의 증가 이랑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0이랑 2 사이에서 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속도가 0이다, 그 위치의 미분계수가 0이다를 보면 되겠죠? 기울기 0인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기울기 0인 지점 0부터 2까지 몇 개? 3개. A일 때, B일 때, D일 때 총 3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니까 틀렸죠? 2번이 아니라 3번이다. P는 T가 시각 T가 D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아까 이 이동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제일 멀리 떨어졌을 때가 몇 가지 떨어졌을 때요? 4 이렇게. 아까 얘 위치가 어떻게 변했어 보면 여기가 0, 4, 3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쯤에서 아니 중간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3까지 갔다가 그 다음 마사까지 갔다가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가 아니네. 원점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만 보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2는 여기서 딱 끊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온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언제다? D일 때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따라하세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것도 한번 써볼까? 원점으로부터 원점과의 거리. 미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절대값 위치. 이걸 봐라. 똑같은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좀 올려서 보냈잖아. 열린 구간 0,2에서 관찰하는 거니까 몇일 때가 최대값 몇이다. D일 때가 최대값 4다. 이렇게 보는 건 괜찮은데 실제 이동을 판단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유형 마지막 문제 이렇게 있을까 없네요. 자, 이거 한 명씩 물어볼게. 자, T는 A일 때와 T는 C일 때 P 운동을 받느냐라고 했네요. 기억은 민교 기억 한번 해석해주세요. 네, 속도의 부호니까 그렇지, 속도 그래프 저기 위치 그래프 아니죠? 그렇지, A일 때 양수 그렇지, C일 때 음수니까 당연히 받는다 해서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잘했네요. 예서야, 니는 한번 해석해줄래? B일 때 운동방향이 바뀌냐 물어봤어요. 운동하는 바뀐 속도가 0이 되니까 네. 속도 그래프에서 B가 0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위험하긴 해. 왜냐면 0일 때 하면은 플러스에서 0 찍고 다시 플러스로 정확하게 되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따라하세요. 운동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부호가 정확히 뿔에서 마이스 뿔로 바뀌는 걸 찾는 게 가장 정확한 힘이네요. 이해되니?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 혜인 디귿. 디귿은 네. 그러니까 네. 도함수의 그래프를 봐야 돼. 도함수 그래프를 볼 거예요? 네. 이게 누구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네. 감소한다. B부터 C까지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렸네요. 네,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함수값의 증가를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가만 미일 가속도니까 속도의 도함수가 가속도죠. 그래서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양수 잘했어요. 그래서 리을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미음은 내가 얘기할게요. D 오른쪽에서만 보래요.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 그러면 0초일 때의 운동 방향 0초일 때의 속도의 부호. 출발할 때 얘가 속도가 0으로 시작해서 시각 t가 0보다 조금 커지면 이제 얘가 속도의 부호가 뭐가 되고 있어요? 플러스가 되기 조금 조심해야겠네.
출발할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출발할 때 방향은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여기 0초인데 속도가 딱 0이라 부호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면 좀 애매하긴 해요.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출발할 때 오는 거는 플러스다라고 해석을 하긴 해야겠네요. 아주 좀 애매하긴 하다, 이 표현이. 어쨌든 D일 때는 운동 방향이 얘도 사실 운동 방향. 얘가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가 D에서 멈춘 거잖아요. 멈추고 사실 멈춘 건 방향이 없는 건데 정지에 있으면 방향을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건 사실 미음은 되게 애매하거든 이게. 왜냐면 딱 이거는 선지를 낼 거면 속도가 0일 때 내면 안 돼. 운동 방향으로 보면 0이 아닐 때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게 그걸 의도하고 낸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나는 미음을 틀렸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속도가 0이니까 저희 사실 내는 안 되긴 하거든. 한번 볼까? 987 여기까지가 위쪽 속도가 속도 내용인데 하나씩 987 출제 의도가 뭐였을까? 속도가 0이니까 운동 방향이 없다라고 하려나? 87 미음 출발할 때 VT가 0보다 크다고요? T가 D보다 클 때? D 오른쪽에 그냥 방향이 있구나.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방향. 그럼 얘는 이제 출발할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출발할 때 운동 방향. 근데 이건 안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래. 그치, 이게 맞아. 여기 지금 그 예시 문제. 누구를 변형시킨 거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VT가 양수이므로니까 양의 방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VT가 너무 작음으로라고 말할 수 있어. 구간에서. 근데 얘는 지금 출발할 때이기 때문에 사실 출발할 때는 속도가 시각 t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사실 0일 때는 조금 속도가 0이면 애매하긴 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내면 누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출제 이유는 얘가 뿌리니까 원점에서 정지 상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반대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출발할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경험으로 가져갈게요. 네, 아마 학생이 내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각에 대한 길이 변화율, 넓이 변화율, 높이 변화율 하면 끝이네요. 세 문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길이의 변화율, 넓이 변화율 표현은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함수로 표현하고 미분계수로 간다. 자, 길이가 터프가 하나도 없는데 헤이 8, 9, 10, 11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8, 네. 첫 번째. 이게 너무 쉽는데, 이거는? 3초일 때 길이 변화를 하면 3초일 때 미분계수가 미분하고 상대하고 끝나네요. 10? 네. 그러면 90번 볼까요? 자, 봅시다.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그림자 끝이 위치를 구하고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몇 초일 때 속도인지, 몇 초일 때 미분계수인지가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상성수구나. t에 대해 t가 바뀌어도 속도가 안 변하니까 언제의 속도인지를 안 알려줬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만약 상수함수가 아니라 속도가 나와있긴 해야 돼. 자, 위치를 먼저 표현합시다. 내가 근데 이런 요약이 두 개거든. 따라하세요. 그림자의 위치 또는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바꿔서 냈을 때 둘 다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그림자의 위치랑 그림자 끝의 위치랑 그림자의 길이를 두 가지를 다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하나로 두 가지로 공부할 수 있겠지? 자, 일단 위치, 그림자 끝의 위치를 내가 ST라고 부르고요. 그림자의 길이를 내가 LT라고 부를게요. ST는 하면은 자, 위치니까 여기서 이 길이 좋고요, 이 길이 좋으니까 닮음을 이용하는 얘기겠죠? 자, 내가 세로 길이는 두 개나 알고 있는데 가로 길이를 하나도 몰라. 가로 길이를 안 좀 어떻게 하자고 보니까 이 학생이 1.4m/s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간대. 우리 기준 오른쪽으로 걸어간대. 그러면 1초 지나면 얘 위치가 몇이 뭐고?
1.4, 2초 지나면 2.8, 땡땡땡 하면 t초 지나면 1.4t 해석이네. 1.4t.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위치가 1.4t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율은 S'(t) 하면은 그냥 무슨 함수? 상수 함수 1.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위치였죠? 이게 답인데 우리는 길이를 하면 답이 없어. 왜요? 이 길이가 얘 이런 거리가 1.4t죠? 미쳐가지고 이렇게 이거니까 닮음을 써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더 자르면 되겠죠? 1.4t 1.8 3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높이가 몇 되면 6으로 나누면 몇 되면 2대 3 이렇게 되겠죠? 이 비율이 안 맞네. 3m인데 1.8이 반도 안 되고 있네. 네, 어쨌든 몇 대면? 3. 밑변도 몇 대면? 2대 3. 2로 나누면 3 곱하면 2.1t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 끝에 위치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서 몇 t라고 하면 되겠네요? 3.5t. 얘가 그러면 3.5t가 되고 미분 계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5에서 5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다 끝났어요. 길이 구하면은 이 구해버렸네 이미. 몇 t? 2.1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 몇이라고 말하면 돼요? 2.1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또는 공식표를 이용해서 함수 표현만 해주면 미분계수 구하는 건 간단하니까 얘는 t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991도 잠깐만 그럼 볼까? 이게 뭐야? 원점 5를 출발하여 x축, y축이 움직이는 두점 AB. AB가 움직인대. A는 x축의 양의 방으로 매초 6씩이니까요. 얘는 위치를 그럼 몇 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6t. 왜요?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등속 운동을 했어요. 뭐라고요? 등속 운동은 뭐냐면요.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속도가 계속 몇으로 일정하다 그랬어요. 얘는 6으로 일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거시속도였죠? 해서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들었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간 T 이렇게 놓고요. 속력이 몇이니까? 6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거리는 몇 T? 6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거고. 아무튼 이 좌표 6T 이렇게 쓸 거야. B는 Y축의 양의 방향은 몇 T? 8T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8T Y축의 양의 방향으로 80 움직이니까 위치는 8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무 좋아. 몇 대면? 3대 4대 5 이렇게 되겠죠? 그때 C가 중점이래요. 좌표가 바로 나왔네? 몇 콤마? 3D 콤마 4D 이렇게 좋아. 몇 대면? 3대 4대 5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OC의 길이니까 여기 몇 T? 5T. 따라서 길이의 변화율? 그럼 다른 말로 따라서 길이의 미분계수? 미분하면 상수하면 되네. 몇이에요? 5 다음에 5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쉽죠? 실제 시험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넓이 변화율 두 문제인데 뒤에 그냥 커프는 없는데요. 이거 봐야지. 이거 아니네. 부피가 아니라서 그렇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입체 도형을 다루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따라하세요. 특별한 단면을 관찰. 얘는 내가 그냥 여기를 펌한 어떤 평면으로 딱 자른다고 했을 때 이 단면만 딱 관찰을 할게요. 그럼 얘가 반원이 있을 거고요. 여기가 50 이렇게 되고, 그리고 수면 이렇게 하면 여기 수면의 반지름, 이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한다면 단면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서 원위점, 그럼 뭐 연결? 중심 연결. 반지름 몇이라고 했으니까 50. 그럼 여기도 내가 무슨 정리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루트하고 2500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문제에서 내가 뭘 구하는 거지? 높이가 이씩 일정가 돼요. 여기가 2t인 거야. 2t. 시작한 지 몇 초가 되는 순간
20초가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니까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미분하고 20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걸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r을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기준이 이제 다시 한번 그릴게요. 기준이 저 수면의 높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이게 5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수면의 높이 하면 이거를 준 거야. 이게 몇 t다라고 준 거예요? 2t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반지름 몇이에요? 50. 여기는 50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반지름이 나와요. 수면의 반지름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그리고 r이라고 본다면 예제곱 빼기 예제곱 한 게 r제곱이다. 그리고 넓이 하면은 수면의 넓이 하면은 s로 줄게요. st로 줄게. 넓이니까 대문자 s로 쓸게요. 그럼 얘는 파이 곱하기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파이 한 다음에 r제곱이 예제곱 빼기 예제곱 그게 r제곱이라 그랬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제곱 쓰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변화율이니까 미분계수 구하는 거야. 이게 몇 차 함수예요? t에 2차 함수죠? 미분하면 몇 차 함수 되겠네. 자, 이거 그냥 미분하면 되죠. 이거 미분할 수 있죠? 그러면 s 프라임 t는 파이 그대로 두고요. 상수하니까 안 써도 되겠죠? 이게 뭐야 이게? 더하기 빼기 하면 뭐지? 빼기 4개. 그럼 2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2하고 50 마이너스 2t의 1승으로 바뀌고 무슨 미분? 소미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이게 논술형이라면 소미분하는 거는 미적분 내용이니까 전개 다 해서 미분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t가 몇일 때? 20일 때니까 여기 20 집어넣으면 여기가 몇이 되겠네? 40이니까 10에다가 48이 당연히 4번 이렇게 되겠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줄 알면 되고 이 문제에서 준 게 수면의 높이를 t로 줬기 때문에 t에 대한 식을 줬기 때문에 높이를 기준으로 식을 변형해 나가야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면으로 관찰하면 닮음이 보일 거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뭐야? 한 변의 1인 정사각형이 있다. 모든 변의 길이가 4초씩 늘어나니까 가로 길이는 1 플러스 4t, 높이도 1 플러스 4t. 한 변의 길이가 17인 순간이니까 그때 시점을 구하는 얘기인 거야. 몇 초 뒤겠네 그러면? 4초 뒤겠네요. 근데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를 그냥 st로 쓰면 s 프라임 몇 구해라? s 프라임 4구해라 그 말이에요. st는 그러면 가로 길이가 4t 뿌리 1, 높이도 4t 뿌리 1이니까 4t 뿌리 1의 제곱 미분한 다음에 4대2 하면 되겠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직사각형이 문제 하시고요. 마지막 부피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부피는 한 문제만 딱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 반지름 길이가 3이고 우리가 보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비어있는 그릇에 1초의 속도로 수면 높이가 상승하도록 물을 부을 때 3초 후에 그릇에 담긴 부피의 변화율은 하니까 따라하세요. 부피의 t는 3일 때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부피를 t로 표현하고 미분하고 3대1 하는 얘기입니다. 부피를 표현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문제에서 뭘 t로 줬냐면요. 수면의 높이가 몇 초에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 길이를 t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닮음 쓰면 되겠죠? 몇 대면? 1대3 여기 몇 대면? 3분의 1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수면의 넓이 하면은 부피네. 부피 하면 라지 VT를 주로 쓰고요. 는 하고 쓴다면 원뿔의 부피가 되겠죠? 윗뿔은 부피 구할 때 항상 몇을 처음 곱하고 시작해야 돼? 3분의 1, 뿔은 다 3분의 1 곱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밑면의 넓이 하면 어떻게 되죠? 파이 곱하기 9분의 t제곱. 그다음 높이는 뭐가 되고요? t 이렇게 되니까 t에 대한 몇 차 함수? 3차 함수에 이제 몇일 때 미분계수?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고요. 참고로 근데 이거는 내신 대비 때쯤 내가 좀 연습을 시킬 건데 따라하세요. 높이의 속도가 1점.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은 무조건 그 속도를 V0이라고 V0이라고 넣을게요. 곱하기 3초일 때 이 넓이 S 이거는 이게 무조건 부피 변화율이야. 이거는 외용하면은 미적분이나 부분구정이나 뭐 이런 걸 하면 미분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그냥 만약에 속도가 일정하다 막 쓱싹 그냥 넘어가면 되고 아니면 함수로 표현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일단 너희는 지금은 그냥 식 작성하고 유기수 가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 잘 수고했습니다.